제46회 꿀시사회 작가가 소개하는 이달의 신간 사회자 최수연입니다. 첫 책입니다. 고사리 봄봄 노는 날 나의 신간입니다. 회정 이강인 작가님, 이 두 분의 작가님과 봄 인사를 나누어 보시죠. 제주도에는 지역 속담으로 고사리는 9형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고사리는 한번 꺾고 또 꺾어도 다시 난다는 말 속에서 있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고사리 하나가 나면 그 옆에 두루두루 여러 개의 고사리가 난다고 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꺾고 또 꺾어도 난다는 게 꺾인 마음을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쓰게 되었습니다. 고사리가 나서 피는 것까지 마음이 꺾여서 우리 마음이 다시 활짝 피는 것을 봄과 연결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송미정 작가님의 글을 봤을 때 저도 역시 이제 봄마다 고사리를 따라갔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뭐 진짜 비를 뚫고서 고사리를 땄던 경험, 그리고 고사리를 말릴 때 그 비를 다 맞고 그 옷들도 다 이렇게 말리는 장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최대한 이제 고사리를 땄던 경험들을 그림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오림 출판사의 신간입니다. 봄이 오리인데요. 한현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한현진님. 오리오리 연진오리. 네, 오리오리 또아또오리. 근데 쓰면서 봄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다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깨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잠들어 있는 거,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일시정지인 상태에서 일어나 하고 막 소란스럽게 깨워서 아이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감각을 먼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거는 어떤 색일까 했을 때는 연두빛이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은 베넷머리가 되게 가느다라고 검정색이 아니라 어떤 투명한 갈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듯이 새순도 연두빛인데 그냥 연두도 아니고 되게 형광의 어떤 연두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두빛을 책에 좀 많이 넣으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막 일어나 하고 깨운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모두 생명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리 도감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을이 오리에서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보다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이름을 지어준 아이들만 데리고 왔고, 제가 좋아하는 힙 오리, 뭐 이런 오리들이 있었죠. 먹구름 오리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얘는 다리가 길어서 롱다리 오리. 이번에 봄이 오리에 더 많은 아이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은 디자이너 오리에서 얘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요게 가방 안에 가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센스 있는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는 디자이너 오리. 입술도 살짝 다른 오리보다 좀 빨갛고요. 풍선 오리는 풍선으로 재질로 만들어져서 얘가 좀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오리도 있고요. 그리고 요 둘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에헴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에헴 오리고요. 할머니는 오냐 해가지고 오냐 오리로 지었어요. 또 뭐 바람처럼 다니는 바람오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응아오리, 화가오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책에서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변하는 것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저의 책에서는 오리들의 도움으로 계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당연한 게 없는 것 같고, 계절이 변하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다리를 건넌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Who's Got My Tail의 발로 쓴 편지인데요. 박경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동물들은 손이 없으니까 발로 편지를 쓰고 발도장을 찍을 테니까 이 제목이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로 쓰는 게 주기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재미와 감동을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가 상상한 무지개 다리 너머의 사후세계는 내가 원하는 나이인 채로 좋아하는 걸 실컷 먹고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는 그 사후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유일한 통로죠. 그래서 무지개 다리 끝에 절벽이 있어서 현세와 사후세계가 완벽하게 분리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의 눈물 때문에 무지개 다리가 잠겨 있고, 잘 보면 절벽 끝에 조그맣게 주인공들이 앉아서 잠겨 있는 다리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얘는 총 7마리 캐릭터가 등장해요. 코의 모델이고, 이 아이는 하루의 모델입니다. 이 아이는 콩이의 모델이고, 이 아이가 보리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고양이들은 다리의 모델이고, 이 아이들은 찹쌀이의 모델이고, 이 군견이 용맹이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고양이 달래예요. 저는 달래가 가끔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을 해봐요. 아마도 달래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석에서 뒹굴면서 좋아하는 이빨 과자를 실컷 먹으면서 지낼 것 같아요. 저는 이별을 경험할 모든 분이 이 책을 읽고
같은 상상을 하면서 조금은 안심하기를 바랬어요. 아름답고 맛있는 게 가득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소파 틈 아빠 찾기입니다. 엉뚱한 상상을 담은 책인데요. 올리출판사의 아빠가 사라졌어요입니다. 김한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와이프가 코를 건다고 나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소파에서 자다가 그 어깨가 결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누웠는데 그 등받이 부분을 바라보고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등받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가 보이고 그 밑에 저 쿠션이 딱 보이는데 그 사이 공간이 그 왠지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장면이었는데 동전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발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케치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가지고 저도 마음에 들긴 했는데 넘겨주시면 예,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려놨더니 그 환공포증이 생기겠더라고요. 이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동전 하나하나 제가 다 그린 건데 그래서 그 의논 끝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좀 금화 같은 느낌, 보물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금화 느낌으로 해서 바꾸고 아이를 조금 멀리 원경으로 보내면은 좀 안 징그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 책을 읽게 한 그 첫 아이디어 스케치거든요. 글 쓰고 이 스케치를 들고 올리에 와가지고 편집장님하고 의논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스케치에서 보면은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넣고 싶었어요. 먼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넣고 싶었는데 막상 컬러링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를 먼지도 사람들이 봐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컬러링 들어갔을 때 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달라서 그냥 포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심플하게 좀 광활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봄볕 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어젯밤에 누가 다녀갔을까? 번역하신 문조선 번역가님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책 작업하신 안드레 안티노리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 6권 정도가 출간이 되어 있고 픽션부터 논픽션까지 굉장히 이 책을 골고루 작업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표지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색채도 굉장히 생동감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작가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많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어젯밤에 누가 다녀갔을까는 안티노리의 첫 번째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야기 흐름 따라가기 해서 시간이라고 써놨는데요. 먼저 주인공이랑 시간을 살피면서 흐름을 한번 이야기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마침 시간을 알려주는 어떤 확실한 열쇠가 있는데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집을 출발할 때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죠. 위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차례대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 이제 떠 있을 때 계속 등산을 하다가 산을 내려가면서 해가 지고 밤이 오고 한밤중이 되고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다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이제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나타냈고요. 시간을 이제 알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이게 밥을 먹을 때인지 이 남자가 졸릴 때인지 같은 추가 정보를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대로 흐르는 얘기인지 아니면 흐르다가 거꾸로 다시 가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과 분위기 읽기 해서 제가 화면 구성이라고 썼는데 이 책은 이제 그림으로만 전달을 해야 되고 하룻밤이라는 시간, 그다음에 또 숲속이라는 공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작가가 뭔가 좀 구도를 다양하게 해서 소리나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쓰인 컷은 위에서 내려다본 컷인데 이 책이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계속 정면 컷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을 취했는데 우리가 흔들다리 같은 거 건널 때 뭔가 앞만 보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고 갑자기 정신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작가분이 이런 구성으로 좀 뭔가 독자의 환기를 시킨 것 같고 2번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화면을 4개로 분할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담으려고 이렇게 분할 화면을 쓰신 것 같고 이제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같은 수준의 크기, 그러니까 1, 2번 그림과 같은 수준의 크기로 이제 인물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3번에 굉장히 거대 괴물 개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게 뭔가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고 놀라지만 사실은 그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이게 굉장히 줌아웃을 해서 사실 이 첫 번째 장면은 줌인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줌아웃 기법을 써서 리듬감을 줬는가 하면 또 이제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속 장면인데요. 이 세 장면을 제가 합쳐가지고 GIF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연속 장면처럼 이렇게 뭔가 해성, 소행성 같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3개로
끊어가지고 보여주지만 독자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연결 장면으로 읽으니까 이게 뭔가 되게 역동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요한 밤의 숲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를 이제 이런 화면 구성으로 작가가 좀 표현을 해둔 것 같고요. 어젯밤에 누가 다녀갔을까와 함께 고요하고 소란한 봄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 작가님과 경복궁으로 가보시죠. 경복궁 친구들 어흥 대작전의 신간입니다. 처음에는 그 경복궁의 건축적인 양식을 책으로 좀 옮겨서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이렇게 문을 보시면 혜태가 있는 이 광화문의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이제 왕이 다니던 문이고 그 문을 열면 그 문 천장에 이렇게 주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책으로 직접 책을 열고 책에서 또 문을 열고 그러면은 그 뒷면으로 주작이 보이고 이런 걸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책이 너무 복잡해지고 이걸 양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의 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경복궁에서 그 문과 문 너머의 문, 그다음에 담 안의 담, 구중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담과 여러 개의 문으로 둘러싸여진 경복궁인데 그 신비롭고 그리고 되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에면은 건축적인 어떤 물성의 요소를 담고 그다음에 그게 뒷면에는 이야기로 끌고 가는 주인공이 있고, 그래서 또 재미있는 모험을 겪으면서 각 관문을 지키고 있는 서수들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책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딱 여시면 만나시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하나의 기와 지붕처럼 보이지만 이게 8개의 관문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경복궁 친구들이라는 이름처럼 각 관문에 그 서수들이 숨겨져 있고 그 관문을 지키는 서수들이 만나실 수 있는 이걸 이렇게 들춰보면 그걸 만나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경복궁 친구들을 주문하시면 활동복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 경복궁 봄에 나들이 가실 때 책 들고 가실 수도 있지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활동복을 가져가시면 손바닥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들고 가시면은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경복궁을 좀 거느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복궁에 있는 서수들이 대체로 이런 돌로 깎여진 거나 아니면은 뭐 벽에 그림으로 뭐 동양화로 있다든지 뭐 이런 형식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림 작가의 시선으로 저만의 표현으로 또 표현한 거는 굉장히 다르고 조금 더 친근하고 좀 더 캐릭터성이 강한 그림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속삭을 그림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책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꿀시사회 어떠셨나요? 네, 4월에 다시 만나요. 그림책 친구들 꿀시사회 사회자 최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